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합격 단원별 기출문제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네이버 카페 밴드도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여기서 다운받으시고요. 자, 오늘은 12페이지부터 3번 갑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 등록할 수 있으려면 결격사유가 아니어야죠. 결격사유가 아니어야 등록할 수 있다. 1번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2년 경과가 안 됐어요. 자격 취소는 무조건 3년 더 하는 거죠. 이유 불문. 자격 취소는 3년 더해서 3년간 결격사유인데 3년 경과 안 됐잖아. 2년도 경과 안 됐잖아요. 결격사유다. 결격사유니까 등록 안 되고. 2번 갑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 종료되고 3년 경과 안 됐어요. 집행 종료되고 3년 지나야죠. 집행 종료도 3년 지나야 되고 집행 면제도 3년 지나야 되고 3년 경과 안 됐으니까 결격 사유다. 결격 사유니까 등록이 안 된다. 도로교통법 상관없죠.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법이 중요하지 않다. 나쁜 놈이니까. 3번 갑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해서 자격정지되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대요. 자격정지는 그 기간 동안 결격사유. 결격사유니까 등록이 안 되죠. 우리는 결격사유가 아닌 거 찾는 거다. 4번 갑이 대표자로 있는 개공인 법인이 해산해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 경과가 안 된 경우. 등록 취소가 됐고요. 등록 취소는 뭘 봐야 돼? 이유. 등록 취소된 이유를 봤더니 법인이 해산해서 우리 사기결이면 3년 안 도와줘? 사기결이면 사가 사망해산, 법인 해산, 등록 취소하고 3년을 안도한다. 3년을 안도하니까 3년간 결격사유가 아닌 거예요. 결격사유가 아니니까 등록이 된다. 답은 4번. 5번은 갑이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서 업무정지를 받고 폐업신고 그만뒀어요? 기간 경과 안 됐네?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다. 아까 3번 지문에서 자격정지는 그 기간 동안 결격 사유, 업무정지는 폐업신고, 그만두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 그렇게. 그래서 결격 사유가 아닌 거 찾는 거니까 답은 4번. 4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미성년자 결격 사유죠.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결격 사유죠. 임원, 사원, 이사급에게 결격 사유가 있으면 그 법인도 결격 사유다. 니은, 개인회생은 결격 사유가 아니죠. 파산이랑 다른 거란 말이에요. 법원이 인가 여부가 결정이 안 됐대. 당연히 결격 사유 아니고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결격 사유가 아니다. 개인회생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 파산과 다른 거다. 파산은 빚을 하나도 안 갚는 거야. 개인회생은 일부 탕감, 일부는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라서 결격사유가 아니다. 디귿, 자격 취소는 무조건 3년 더 하는 거죠. 이유 불문. 그래서 3년간 결격사유인데 4년 됐잖아요. 3년 지났으니까 결격사유가 아니다. 그 다음 리을은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래.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당연히 결격사유. 집행유예 기간 만료가 돼도 2년간이나 더 결격사유라고요.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그리고 음주교통사고 중요하지 않다고.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법이 중요하지 않다. 아니 나쁜 놈이라고요. 집행유예도 나쁜 놈. 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결격기간도 늘려준 거잖아.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라고. 집행유예 나쁜 놈이다. 징역, 금고, 집행유예 나쁜 놈. 법이 중요하지가 않다. 업무 범위예요. 업무 범위, 경업제한 같은 말이고 1번 법인인 개공이 경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다른 법률 나오면 특수법인, 특수법인은 빼고 중개법인만. 중개법인은 하는 일이 정해져 있죠.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그래서 그거 찾는 거예요. 기업, 주택 분양대행 할 수 있죠. 분양대행은 주택 그리고 상가에 대해서. 분양대행 나오면 대상물을 잘 봐라.
주택 그리고 상가에 대해서. 그럼 질문. 주택 분양대행 업 그러면 주택 분양대행 업. 그것도 O, X라고 하면 안 된다고. 주택 분양대행이 되니까 주택 분양대행 업 그래도 된다. 되는 거에다가 업이 붙건 업무가 붙건 상관이 없다고. 주택 분양대행 업 된다. 주택 분양대행 업무 된다. 이사업, 도배업 이런 게 안 되는 거는 그냥 원래 안 되는 거야. 근데 되는 거는 주택 분양대행 되잖아요. 주택 분양대행 업 된다고요. 주택 분양대행 업무 된다고. 되는 거에다가 업이 붙건 업무가 붙건 상관이 없는 거다. 니은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부동산 이용업 X, 개발업 X, 거래업 X, 상담. 상담업 된다고. 되는 거에다가 업을 붙여도 상관없는 거니까. 상담, 상담업 되는 거다. 디귿 중개 의뢰인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이사업 X, 도배업 X, 이사도비업체의 소개, 용역의 알선, 용역의 제공 X. 직접 하는 거는 안 되고 소개, 알선만. 리을 개공을 대상으로 중개업 경영기법 제공 가능하죠. 개공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X, 개공을 대상으로,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 개공 이렇게 개공을 대상으로 해서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 답은 모두 다 할 수 있다. 2번 법인인 개공 경업할 수 있는 거. 자, 1번 관리대행도 마찬가지예요. 관리대행도 주택 그리고 상가만 돼요. 농업용 건축물 관리대행 안 된다고요. 분양대행, 임대관리, 관리대행 그 세 가지가 똑같아요. 분양대행, 임대관리, 관리대행 그 세 가지는 주택 그리고 상가에 대해서만. 토지 X, 농업용 건축물 X, 공장 X. 그래서 분양대행, 임대관리, 관리대행 그 세 가지는 주택 그리고 상가에 대해서. 농업용 건축물 그래서 X. 2번 분양대행,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이니까 또 X죠. 분양대행도 주택, 상가만 된다니까요. 분양대행, 임대관리, 관리대행 그 세 가지가 그렇다. 3번 개공이 아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경영기법 제공 안 되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공을 프랜차이즈 회원으로 모집하는 거다. 프랜차이즈업.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 개공을 대상으로. 지금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X. 4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이니까 할 수 있죠. 답은 4번. 쉽다. 부동산 이용업 X, 개발업 X, 거래업 X, 상담, 컨설팅만. 5번 의뢰인에게 경매 대상 부동산을 취득시키기 위해서 개공이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 신청을 하겠대. 안 되는 거지.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는 거지 직접 자기 이름으로 매수 신청을 하겠다 이런 건 안 되는 거다.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는 거다. 뭐 사실 약간 논란은 있었어요. 그런데 답이 너무 명확하잖아. 굳이 4번이 이렇게 답이 손들고 있는데 5번을 찍을 거야? 그거 아니죠. 애매한 게 있어도 가장 명확한 거 답이 손들고 있으면 그거 딱 찍으면 된다. 5번 찍고서 막 이의제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답이 너무 명확하잖아. 이런 건 이의제 얘기해도 안 받아줘요. 답이 너무 명확한 거. 작년에도 그랬어. 답이 너무 명확한 건 약간 논란이 있어도 안 받아줘. 답은 4번. 3번 법인인 개공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업무 범위, 겸업 제한 다 같은 말이죠. 업무 범위, 겸업 제한 같은 말. 특수법인은 빼고 중개법인만 놓고. 자, 1번 토지 분양대행 할 수 없죠. 분양대행, 주택, 상가에 대해서만. 토지 X, 농업용 건축물 X. 임대관리, 관리대행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분양대행, 임대관리, 관리대행 세 가지는 주택 그리고 상가에 대해서. 2번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안 되죠.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이사도비업체 소개하는 걸 할 수 있죠. 소개를. 용역이 제공이 아니라 용역이 알선, 소개, 알선만 할 수 있는 거니까. 3번 상업용 건축물 상가죠. 상가 분양대행 할 수 있다고. 없는 게 아니라 있다고.
분양대행, 임대관리, 관리대행 세 가지는 주택, 상가에 대해서. 4번 경업제한, 업무범위, 경업제한 같은 거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행한다. 법인만 하는 일이 딱 정해져 있죠. 그거를 위반하게 되면 임동치. 답은 4번. 법인만. 개인들은 업무범위 제한이 없잖아요.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는 법인만, 중개법인만 적용되는 거야. 위반하면 임동치.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답은 4번. 5번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원에 등록을 하지 않고 경매대상 부동산이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경매대상 대리는 법원에 등록을 해야 돼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경매대상 대리할 때는. 등록을 하지 않고 대리할 수 있다. 안 된다고. 경매대상 대리는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요거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경매대상 대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 해야 돼요. 경매대상 대리는 공인중개사인 개공, 법인인 개공 그 두 명은 경매, 공매 관련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경매대상 대리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되고 법원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 해야 돼요. 공매대상은요? 그냥 해도 돼. 공인중개사인 개공, 법인인 개공이 공매대상 일을 할 때는 그냥 해도 돼요. 등록 필요 없어. 또 경매대상인데 권리분석 취득할선만 하겠대요. 등록 필요 없어요. 등록이 필요 없는 건 그냥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법인인 개공이 공매대상 일 그냥 해도 된다. 또 경매대상인데 권리분석 취득할선 그냥 해도 된다. 등록 필요 없다. 그런데 경매대상 대리, 입찰 서면 대신 써주는 거 대리 그거 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되고 법원에 등록을 해라. 그거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이렇게 부르죠.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